네.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참 바쁘실 텐데요. 정신 보궐선거도 예. 있고 또 5.4 전당대회도 있고. 예. 예. 흥행부진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시지만 어쨌거나 손은 바쁩니다. 저희도. 예. 그래요. 그 좀 전에 윤진식 해수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네. 박민식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예. 그 야권에서는 이거 뭐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네요. 아니 유현진 선수야 국내에서도 잘 던졌고 메이저리그 가서는 투타 다 잘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윤진숙 그 장관의 경우에는 그 국내 리그도 아닌 그 청문회에서조차 저렇게 그 국민을 그냥 아예 벙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자질 논란 때문에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강행해 버리시니까 저희로서는 민생 안보 이런 분야에서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 웃는 낯으로 가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네. 웃는 낯에 뺨 맞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 예. 만찬에 갔던 간사단 네. 들이 저 당 안에서 질책을 좀 받았습니까? 들러리 섰다고? 들러리 논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강행을 해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는 인사고 사실 이제 식사는 식사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소통해라. 대통령이 왜 여당하고 야당하고 국회하고 소통하지 않느냐고 계속 그렇게 질책을 네. 했는데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한 자리를 저희가 인사 문제 때문에 식사 문제를 따로 처리하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일에 그랬으면 오히려 여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소통 정치 촉구하더니 정작 뭐 소통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거부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많이 질책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 식사는 식사, 인사는 인사. 예. 그래요. 그 식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입법권 침해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입장을 입법권 설명해 침해 주세요.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어쨌거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전부 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통령 공약을 넘어설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지 입법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민주화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직선제는 절대 안 된다. 다만 개헌 논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 관행을 좀 제지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업 뭐 두드리기라고 하고 또 목재기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혹시나 경제민주화가 뭔지 잘 모르셨거나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고 최근에 뭐 경제 관료들 임명 쭉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누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제대로 하실 분입니까? 네.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박 대변인. 네.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 또 새누리당 집권당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을 아예 못 해야 됩니까? 주요 그렇지 국정 현안에 않습니다.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그게 곧 가이드라인입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른바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나가기보다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안에도 경제민주화가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모임이 있고 그분들의 발언도 있고 한데 지금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야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구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입법해 나가면 되는데 발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여당 내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시면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뭐 어떤 의중까지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럴 수는 있겠네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수는 있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한마디 할 때마다 여당이 확확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당에게도 여당은 말씀드리겠고 여당대로. 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들까지 있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예. 오랜만에 제가 모셔가지고 이 민주통합당 상황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우선 이제 5.4 전당대 준비는 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경선도 예비 경선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민주통합당의 통합자를 뺀다고 하는 예.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편복지를 좀 수정한다는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노란색에서 좀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뭔가 좀 거대한 변화의 조짐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얘기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주통합당 안에서.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정당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정치의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 이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많은 그 좌충우돌 행보를 보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정당이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네. 묵직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좌우로 흔들려왔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을 좀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민주당이 210만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권리당원이라고 당비를 내는 당원은 17만 8천 명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작년 한 해 1년 동안 1,000원의 당비를 낸 당원이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이죠. 60년 정통야당 또 10년 집권 경험이라고 하는 그 묵직한 가본 밑에 앙상한 몸매가 드러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걸 왜 드러냈겠습니까? 정당의 기본은 당원이고 이 당원이 분명하게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공유해 나가야 꿈을 공유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다 드러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이 지금 여러 면에서 서로 상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령이든 당명이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좀 손질하고 논의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부분을 당부를 해놓았고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 정책 분과에서 당명을 이제 통합자를 빼서 통합 이러니까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통합 중인 그런 당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빼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차피 약칭은 민주당을 지금 쓰고 그렇죠. 있죠.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제안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색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노란색을 바꾸고 노란색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친노 색깔 빼기 아니냐 이런 그렇잖아요.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도 좀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도도 너무 그냥 훅훅훅 막 날아다니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녹색이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녹색을 했고 2012년 총선 전에 저희가 노란색을 메인으로 한 녹색을 서브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하기로 했습니다. 잠바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녹색을 중심으로 노란색을 서브로 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써오던 색깔입니다. 그렇게 노란색을 버린다 만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 노란색 얘기는 오늘 이제 일간지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색깔과 관련한 얘기는 어느 책임 있는 단위에서도 진행된 바가 없어요. 네. 그 새누리당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거는 성공했다고 보시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파란색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 하더라고요. 색깔 전문가들 얘기로는 홍보 전문가들 얘기로는 새누리당이 썼던 그 파란색이 상당히 좋은 색깔이래요. 그래서 뭐 바깥에 그 은행들이 두 군데나 그 똑같은 색을 쓰잖아요. 그래서 홍보에도 적절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갖다 쓸까요? 아니 저야 뭐. 박원순 시장 말이죠. 네. 내년 출마하면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하겠다. 이게 민주당에 좀 힘을 실어줍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중심을 좀 잡아나가려고 한다. 당원이 너무 적어서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의원들도 꿈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때 박원순 시장이 제가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저는 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뭐 행정에 집중할 때지 정치에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민주당 후보로 나가겠다. 지금 내가 민주당 당원이니까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대단히 묵직한 정치적인 무게가 됐어요.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무슨 물밑 작업 같은 게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입당한 시기가 비슷해요. 민주당에. 예. 그런데 저도 지금 열심히 그 당의 여러 그 의원이나 당의 여러 그래.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도 최근에 정말 적극적으로 당의 의원들과 당의 고문단들과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예. 이제는 뭐 민주당의 주요한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같이 하는 발언을 거죠. 보면서 네. 박원순 시장도 정치 구단이 다 됐다 이런 평가를 누가 하더라고요. 예. 정치 구단과 정치 일단은 사실은 통하는 것 같아요. 어. 단순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래. 일단 같지만 구단 같은 일단으로 봅니다. 예.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